한번 사연을 읽어볼게요. 부부 갈등 10단계와 해결 방법, 고품격 부부 상담이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요. 한번 여러분 이 영상 한번 보십시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부부간 갈등은 사소한 거라는 거 동감합니다. 이거는요. 부부간의 갈등은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 비롯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부부 갈등은 10단계라고 말씀드려요. 10단계라고 본다면 여기서 10단계? 10이면은 그냥 이혼해야 돼. 그 정도로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갈등인데 그러니까 1, 2 이렇게 보면은 1단계에 있는 거는 그렇지 않겠죠. 1단계는 되게 가벼운 갈등이에요. 충분히 대화로 해결이 가능해. 그 다음에 2는 그보다 센 거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단계별로 갈등의 강도를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1이야. 1의 갈등이 있어.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했어. 근데 상대방이 그걸 가지고 뭘 그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 그래서 그래 뭐 내가 참지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부부인데 이 정도는 내가 양보할 수 있지. 배려해줄 수 있지 하고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1이 해결이 안 됐죠. 그러니까 나는 1이 지금 있어요, 여기. 근데 또 이제 며칠이 지났어. 근데 또 상대방이랑 아주 사소한 거야. 1밖에 안 돼. 그런 걸로 또 잠깐 갈등이 있었어. 근데 상대방이 그걸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래 뭐 이 정도 내가 참을 수 있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하고 또 참아. 이런 게 몇 번 반복이 돼요. 매우 사소해. 예를 들면은 뭐 밥에 반찬이 뭐냐일 수도 있고요. 뭐 아침에 밥을 먹냐 빵을 먹냐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사소한 건데 그런 것이 몇 번 반복돼. 그러면은 한 5번이 반복됐어. 그럼 나한테 뭐예요? 이제는 1이 아니죠. 뭐가 돼요? 이제 나한테 이거는 5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5의 갈등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정도의 강도가 있는 갈등 상태에 와 있어. 근데 상대는 몰라. 상대는 여전히 1인 거예요, 계속. 왜요? 지난 이거는 다 잊어버렸거든요. 상대방한테는 이게 쌓여있지 않지. 나한테만 쌓여있는 거예요. 해결 안 되고 참은 건 나니까. 내 안에만 쌓여서 5가 되었지. 쟤한테는 그냥 여전히 1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5에서 화를 내잖아요? 야, 내가 이미 갈등이 5의 상태에 와 있는데 제가 또 그래. 제가 이런 짓을 또 하네. 그러면은 상대한테는 그냥 1이지만 나한테는 이제 뭐가 돼요? 6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 폭발하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밥을 먹다가 갑자기 화를 내. 근데 나는 이해가 되죠. 갈등이 6이니까. 근데 쟤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리고 내가 이거를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 그럼 상대방도 이 1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얘가 그동안 계속 참으면서 쌓아왔던 5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대화가 되지 않고 갈등이 폭발하고 이혼으로 이제 향해 가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상대방 배우자나 다른 사람들은 1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야, 뭐 그런 걸로 이혼하냐? 야, 그런 걸로 이혼할 거면 다 이혼해. 우리도 다 이혼했어. 그렇게 동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고민하는 거죠. 이걸로 이혼해도 되나?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게 있기 때문에. 나한테 쌓여있는 갈등, 5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1의 갈등이라도 하더라도요. 이게 10번이 쌓이면 나한테 10이에요. 이건 여러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분노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마이클이 자꾸 돌아가네요? 이렇게 좀 안고 해야 되겠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그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닭의 배려, 희생?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먼저 희생을 해보세요. 희생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냥 참는 거를 희생이라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만 망가지는 거야, 나만. 속으로 골병이 들어. 그래서 오는 게 우울증, 몸으로 오는 게 암에 걸리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세요. 만약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누군가 이기적인 어쩌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냥 야 헛소리 좀 그만해라.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야 그래 너 꺼져.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스스로를 막 괴롭히지 말고.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은 행복이에요. 물론 삶의 행복이냐 불행이냐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죠. 아셨죠? 갈등 1을요 절대 참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갈등 1은 대화로 풀 수 있어. 근데 대화가 안 되겠지. 대화가 안 되니까 참겠지. 근데 그렇게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등 1도 대화가 안 되는데 갈등 2가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돼. 그러면은 쟤랑 나랑 갈등이 있어. 근데 대화가 안 돼.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앞에 놓인 선택지는 2가지밖에 없다. 뭐예요? 하나는 평생을 참고 살거나 하나는 헤어지는 거. 헤어지기 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볼 수 있겠죠? 별걸 해볼 수도 있어요. 무언가 더 세게, 더 센 방법으로 나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참고 살 수밖에 없어요. 갈등 1조차도 참아야 돼요. 이것조차 해결이 안 돼서.
그러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둘 중에 하나겠죠. 우울증에 걸리거나 암에 걸리거나. 복을 받지 않습니다. 참는다고 복을 받지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영상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8년 전 사별 후 이혼한 절친 이성 친구가 손을 내밀어서 사실혼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고 먼 거리 연고로 거의 절반 정도만 함께하고 있고 좋은 이성 친구였고 지금도 좋은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혼 후 마음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산악회 활동으로 많은 위안을 삼았다고 했고 정말 산을 좋아하고 저희는 산에를 자주 다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은 여자분이 있고요. 여기 남자분이 있어요. 근데 나는 전 배우자하고 사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남자는 전 아내하고 이혼을 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동창인가? 절친이네, 절친. 절친 이성 친구고요. 좋은 이성 친구, 좋은 동반자. 두 사람은 이 관계가 이게 지금 사실혼 관계예요. 사실혼이라는 건 뭐예요? 혼인신고 안 했다는 이야기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에 가깝다. 여러분, 사실혼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 사실혼이라는 거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냥 동거랑은 달라요. 자, 동거는 뭐예요, 동거는? 동거는 같이 살지만 혼인의 의사의 합치가 없어요. 혼인을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단 말이에요. 의사의 합치도 없고 그리고 혼인의 실체도 없고 혼인의 실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이건 주로 외형적인 거죠. 외부에서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부부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실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냥 저 사람들은 연인이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혼은 혼인할 의사도 있고 그리고 혼인의 실체도 있어. 그렇지만 혼인 신고만 안 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동거랑 다릅니다. 그 정도여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결혼 형태가 사실혼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장거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까이 계신다고 했나요? 먼 거리였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절반 정도만. 그러면 일주일이면 뭐 한 3, 4일 정도? 그 정도만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사실혼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걸로 보여요. 사실혼에는. 그렇다면 그냥 이거는 연인 관계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관계인데 이 남자가 있죠. 이 남자가 남자친구죠. 이 남자가 이혼을 하고 나서 산악회, 등산에 빠졌다는 거예요.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같이 등산을 많이 갔대요. 이 사연자 분하고 이 남자친구하고는 같이 등산도 많이 가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산악회 하면 어때요, 여러분? 산악회 하면 어때요? 애 안 낳아도 사실혼 될 수 있습니다. 애 안 낳아도 사실혼 될 수 있고요. 보통 결혼식은 하죠. 사실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매우 쉬운 요소는요. 결혼식이면 되게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 사실혼이다 라고 증명하기 쉬운데 결혼식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죠. 애를 낳지 않아도 사실혼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산악회 하면 뭐가 생각나요? 산악회 간다. 그래 뭐 이혼하고 나서 외로울 때 그때 가는 거야? 나랑 이제 거의 사실혼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산악회를 간다. 나 없이? 그거 여러분 용납할 수 있나요? 전 용납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용납 못합니다. 제가 재혼을 하지 않지만 저는 제 사전에 재혼은 없어요. 재혼 같은 건 하지 않아. 그렇지만 만약에 재혼을 한다면 이런 놈하고는 안 하죠. 이런 놈하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기혼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선인 거죠. 그 선을 넘나든 사람하고는 결혼 생활을 하지 않죠. 이혼하죠. 여러분 산은 안 되는 거예요. 산악회. 같이 하는 그런 거 말고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다른 활동을 한다. 여기서 보면 산악회죠. 안 됩니다. 산 친구들과 매일 주고받는 단체방 대화가 많은 편입니다. 이거 보세요. 단체 톡도 있어. 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여자친구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은 단체 톡도 많다.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강변하는 사소한 거짓말을 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포장하는 거죠. 사소한 거짓말? 자,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갈등은요.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사소한 것, 1의 갈등도 10번 그런 일이 반복되면 이미 그 갈등은 10이에요. 그 강도는. 그러니까 사소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더 이상. 6개월 전에는 산악회 남녀들과 함께 외국 10일 여행을 다녀오게 되면서 진즉부터 계획된 거를 갑자기 가게 됐다고 하면서 그에 따른 사소한 거짓말이 몇 번 있었고, 자, 사소한이 문제가 아니라 몇 번이 더 중요한 거죠. 몇 번 있었으면요, 나한테는 이미 그것은 사소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직접 말하지는 않았고 잘 다녀오라고 경비도 보태주고 내 마음 시키려고 떠난 후 삭발까지 하게 되었고 경비를 왜 보태주나요? 경비를 왜 보태줬죠? 자, 나는 마음이 싫겠죠. 사실혼에 가까운 남자가 나도 아닌
남자 여자 혼성으로 된 해외여행을 열흘간 간다? 기분이 좋을 리가 있어요? 근데 나는 뭐가 좋다고 경비까지 보태주고 쿨한 척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나를 꾸미는 거예요. 나를 뭐뭐하는 척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미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척을 하죠? 내가 여기서 화를 내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저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안 돼요. 이미 대등하지 못하다고요, 관계가. 내가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을 더 좋아해. 내가 이 남자를 더 좋아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 남자가 기분 나빠할 말을 하지도 못해.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믿어줘. 게다가 용돈까지 줘. 경비까지 줘? 안 됩니다. 안 됐지만 그러면요, 관계는 더 악화됩니다. 사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죠. 지금 이 여자분이 경비를 보태준 건요, 매우 사리에 맞지 않은 일이고요. 열받으니까 애꿎은 내 머리를 삭발을 해. 이거는 완전 사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한데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삭발하면은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예를 들면 삭발하는 이유가 뭐예요? 항의하는 거잖아요. 보통 항의 표시. 경비를 왜 주고? 경비를 주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이러면은 나만 골병 드는 거예요. 나만. 아셨죠? 여기서 경비 보태주고 삭발한 거는 매우 잘못한 거예요. 다녀와서 일상으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잘 지내는데 이거처럼 있죠. 뭐뭐처럼 괜찮은 것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쟤 때문에. 쟤가 나를 떠날까봐. 그러면서 나를 괴롭혀. 나를 막 삭발을 왜 하냔 말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거죠. 나를 괴롭힘으로써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매우 안 좋은 방법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삭발을 했네? 혹시 내가 혼자 여행 간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계가 더 무너지게 돼요. 매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 남자도 바보가 아닌 이상 본인이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건 알아요. 근데 상대방 여자가 뭐라고 화도 안 내네? 그리고 오히려 삭발을 했어? 그리고 나한테 더 잘해줘? 경비까지 줘?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여자는 내가 이 여자한테는 이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더 정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매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매력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나는 이 관계가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에 괜찮은 척, 쿨한 척 하고 경비까지 보태주고 머리도 삭발하는 걸로 내 울분을 달랬지만 저 사람은 나를요 더 우습게 본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야. 이 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걷잡을 수 없어요.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나중에는. 이러시면 안 돼. 이거 매우 지금 제가 볼 때는 관계는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끝났어요. 관계는. 그 팀들과 자주 소통을 하는 것이 눈치로 보이는데 노르웨이 여행 일정을 잡았다고 다녀온다고 하는데 저 나이 70대에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할 것인지 어째 보면 상대 마음은 아랑곳 없이 난 그저 산이 좋아 간 거지 다른 건 아니고 혼자 생각하는 이기적인 이런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지 어렵게 용기 내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마음들은 어떤지 일부러 여자분께 상담을 드립니다. 제가 여자죠. 저 여자인데요. 이미 답 다 나왔죠 여러분. 노르웨이 여행 일정을 잡았다. 다녀오겠다. 이해가 안 되는 걸 왜 이해한다고 하시죠? 이해 못 하실 텐데. 아니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걸 왜 이해한다고 이해할 것처럼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자기 자신에게 부직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에게 직하셔야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바르셔야 돼요. 바를 정, 고들 직. 왜 나를 속여요? 이미 나는 화가 엄청 나 있죠? 갈등이 되게 오래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저 산이 좋아서 간 거다?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다고요? 이 남자가 나는 그냥 산이 좋아서 간 거야. 미친놈이죠, 미친놈.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연자님을 농락하고 있는 거 이게 농락입니다, 여러분. 농락이 우리가 많이 듣죠, 농락. 사전 찾아볼게요. 세장과 곱비라는 뜻으로 남을 교모한 깨로 휘어잡아서 제 마음대로 놀리거나 이용함. 딱이죠? 자기 마음대로 놀리고 이용하고 있죠. 가끔 만나서 데이트할 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산악회 여자들하고 놀러 가고, 해외여행 갈 때 가고, 그 다음에 또 돈까지 주네? 땡큐. 돈도 받았어. 그리고 또 여기 필요하면 와서 또 놀아, 여기서. 그러니까 마음을 휘어잡아서 제 마음대로 놀리거나 이용함. 이거 농락이죠. 지금 농락 당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 사랑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기적인 이런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지 답 나왔는데요. 자, 지속할 필요가 없죠. 더군다나 내 나이가 70대야? 아니
자, 내가 20대도 아니고 70대인데 왜 이런 거를 단 한순간이라도 참아야 되죠? 그럴 이유가 있나요? 얘랑 나랑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이렇게 농락하는 놈하고 내가 왜 관계를 지속해야 되죠? 그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절대로 안 됩니다. 당장 헤어지십시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자, 쓰레기죠. 여러 가지 동호회가 있죠. 불륜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산악회는요, 여러분, 99% 아니에요. 절대. 산악회는 안 됩니다. 자전거 동호회 안 됩니다. 달리기 동호회 안 됩니다. 남자, 여자가 같이 있다. 무조건 안 돼요. 탁구 안 되고요. 배드민턴 안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 성가대 안 되고요. 학부모회 안 됩니다. 남자, 여자가 모이는 모든 곳은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돼요, 다. 99% 안 됩니다. 나는 그냥 이게 좋아서 갔다고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게 좋으면 그냥 너는 거기 가서 살아라. 그러시면 돼요. 왜 이거를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얘한테 내가 말년에 나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70이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70이면요. 종심소욕 분류구를 할 나이예요. 근데 지금 이립도 안 됐어요. 이립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우학, 이립, 부록, 지천명, 이순, 종심소욕 분류구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죠. 빨리 이 사람 버리고요. 다행이죠. 이거 사실혼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사실혼에 가까운 어쩌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발목 내가 잡는 거예요. 사실혼이면 어떻게 돼요? 헤어질 때 재산 분할해야 돼요. 재산 분할. 이런 쓰레기한테 내 재산 줄 수 없잖아요. 물론 저 쓰레기가 재산이 더 많으면 내가 주장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럴 가능성은 적다. 왜냐면 쓰레기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재산이 많은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쓰레기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지 못했을 사람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아놓은 재산도 많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재산 괜히 사실혼이라고 내가 이야기했다가 발목 잡혀서 재산 분할 해주는 쓰레기한테 재산 분할을 해주는 그런 최악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혼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애인이었는데 헤어졌다. 쓰레기라서 헤어졌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빨리 이립부터 하시고요. 부록 지천명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변 강의를 빨리 들으십시오. 프로젝트 이립 들으세요. 지금 이 사람이랑 관계를 유지할까요 말까요 그 얘기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선의의 거짓말, 사소한 거짓말, 이 관계를 지속해야 될까요? 이 고민할 때가 아니라고요. 아직 늦진 않았어. 근데 여기서 더 늦으면 이제 끝나. 안 돼요. 영원히 난 성장할 수 없어. 그러니까 프로젝트 이립을 빨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우아하게 욕하는 법을 들으시고요.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70대도 쓰레기 많다. 왜냐면 이분이 70대시니까 이 만나는 남자도 뭐 60대 후반이나 70대 될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쓰레기가 아니냐? 아니죠. 20, 30대 때 쓰레기면은 그 사람이 그대로 늙으면 60대, 70대, 80대가 되었을 때 쓰레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쓰레기 옆에 나를 두면 나도 쓰레기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